자,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그 시간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해보면 우리는 내부 통제 중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구축 및 도입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영문명은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에요. 그런데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용어를 써서 많이 혼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외관법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라고 안 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예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의 목적인 운영의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그다음에 준법 그 가운데 외부 재무 보고에 관련된 내부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범위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내부 통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통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대한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 위험이 확정돼야지만이 통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축할 때 효율성을 위해서 위험 중심 접근법을 해서 스코핑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스코핑을 통해서 전체 개정 과목이 아닌 유의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의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 범위로 해서 내부 통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서에서는 위험 평가까지는 나왔는데 통제를 어떻게 설계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는 경영자의 몫이고 경영자는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기능한다라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앞까지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구축이 된 다음에 전 조직 내에서 운영이 되고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나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영 평가이고 설계가 잘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설계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트는 설계, 그다음에 펑셔닝은 운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통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문서 등을 기반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설계와 운영의 평가 대상이 되는 핵심 통제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코핑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 과목이 결정이 되고 각 개정 과목에서 인식한 위험이 있고요.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평가 대상 통제 선정이란 스코핑 내에 있는 개정 과목에 관련된 통제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통제는 여기 이 표시된 핵심 통제는 반드시 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핵심 통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평가하라, 평가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통제는 무조건 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 비핵심 통제는 매년 매 회차 순차적으로 일부분씩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스코핑 내에 들어가 있는 개정 과목과 관련된 통제가 있으면 이 중에서 핵심 통제는
반드시 평가 대상이어야 되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평가를 하는 게 평가 대상 통제의 선정입니다. 그러면 핵심 통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 활동이라고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정 과목에 대해서 위험을 식별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이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은 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통제를 만드는데 어떤 통제가 없었을 때 이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많이 노출된 경우에는 그것을 핵심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통제가 없으면은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핵심 통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개정 과목, 거래 유형의 공시사항의 왜곡 표시 감소를 위한 통제 활동. 그래서 이 통제라는 것은 어떤 위험 하나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통제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핵심 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다음에 단계적 통제 활동으로 수행되는 통제 활동 중 의도적으로 선택한 통제 활동, 이런 것들이 핵심 통제의 개념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험을 이 통제가 없으면은 이 어떤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거는 핵심 통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대상 통제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요 다음에는 설계평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계평가 앞에 변화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변화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문서화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관리 체계는 기중에 발생하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통제 활동의 설계 및 변경을 수행하고 관련 내부회계 제도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그런 위험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부에서 내부적인 환경 변화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을 거고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 중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는 새로운 감사 기준의 신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IFRS 1116호 리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리스의 컨셉이.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 관점에 볼 때는 리스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외적 환경 요소의 인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리스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위험을 분석을 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통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만들고 나머지 또 문서화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변화 관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환경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사업의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IT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큰 내부 환경의 변화 요인이고 가장 큰 환경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담당자의 교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담당을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변경됐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직무에 맞는 적격성을 갖춘 인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의 변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내부 환경 요인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변화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 감사인한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변화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최초 설계와 변화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절차만으로도 설계 평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단서는 하나 있어요. 내부에 새로운 프로세스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도 있는데, 그래서 변화 관리가 잘 돼 있고 최초의 설계가 적정하다면은 심지어 설계 평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것을 어떠한 문서화로서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양식을 제가 만들었는데, 자, 변화라는 것을 구분이 있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그 변화들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 회계 기준이 개정되었다라는 변화가 구분이 되면은 요 식별된 위험은 무엇인가? 그래서 변경된 리스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를 할 위험. 우리가 이용자 관점에서 많이 변화했으니까, 그다음에 회계 처리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영향은 개정 과목을 생성해야 되고 회계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성과 확률은 100%다. 그다음에 심각도와 중요성은 그래도 높다. 그다음에 영향받는 구성 요소와 원칙에는 통제 활동의 리스라는 것들, 그다음에 영향받는 경영자의 주장은 실제성과 평가이다. 실제성 평가이다. 그다음에 존재하는 특정 통제라는 것이 리스에 관련돼서 이러한 것이 있다. 그다음에 조사된 증거와 참조 문헌은 국제회계 기준 1116호이다. 그래서 과거의 변화는 리스 이용자 측면에서 회계 처리가 대폭적으로 수정이 됐다. 그래서 평가 근거에 대한 의견은 회계 기준 적용을 위한 위험 평가 및 통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변화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게 내겠죠. 우리가 이제 식별된 통제가 있으면은 통제를 수정한다든가, 없으면은 통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면은 이게 이제 변화 관리고, 변화 관리를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계속 게더링 해야 돼요. 게더링 하고 있다는 것들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그런 변화 관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런 변화의 요소들이 우리 회사의 리스크에 어떠한 영향을 있는지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이게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변화 관리도 없고 문서화도 없으면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 구축하는 컨설팅과 같은 일들을 매년 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계속 추적 조사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변화 관리를 함으로써, 그리고 최초의 평가가 설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나중에는 그만큼 설계 평가에 있어서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변화 관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변화를 식별한다. 이게 상시적, 정기적 모니터링. 그렇죠?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것들 중에서도 내적 모니터링, 외적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식별하고, 그다음에 변화 사항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변화 사항이 없으면은 그냥 문서만 관리를 하고, 변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면 그다음에 설계가 적정한가? 그래서 통제의 신설, 수정, 삭제가 일어나고 요 문서를
설계 문서를 수정하는 것까지가 변화 관리 안에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 관리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회차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의 화면에 가면은 평가 수준이 ELC, ITGC니 PLC인지, 그리고 평가 대상은 설계 평가, 그다음에 평가 시기는 이게 중간인지 기말인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설계 평가 뭐 중간 해가지고 회차를 하고 변화 관리를 갖다가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겠죠. 선정을 하고 평가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 계획을 알림으로써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평가 담당자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설계 평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제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갖다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계 평가 결과가 양호인 경우가 있고 비적정인 미비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비적정인 경우에는 미비점으로 등록돼서 그다음에 후속 절차에 대한 서브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그다음에 메가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설계 평가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비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비점으로 등록이 돼서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그 개념 체계에서 우리 개념 체계에 관련된 문서에서 지침에서는 통제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통제를 선택하고 구축하는 것은 경영자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설계 및 평가 효과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통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통제가 존재하고 기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추적 조사를 통해서 존재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문서에 따라서 존재 여부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각 통제 활동의 설계가 적정한지 그렇죠? 설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통제할 때 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통제의 효과성 평가에 대해서 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제를 선택하고 구축할 때 이러한 문서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만들어져 있어야지 감사를 받을 때 어떻게 설계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느냐를 갖다가 보려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계 문서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게 가장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산출물을 보실 때 이것들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보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지 수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 통제마다 이러한 문서들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설계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의 적절성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간접적인 지침은 주는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